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는 빈도가 높아져서 그럴까요? 손목이 뻐근하고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행주를 짜거나 걸레를 짤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꼭 가야 하나요? 손은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졸중과 같은 병이 있을 때 손의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뇌의 기능도 같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지휘자라든지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께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신경 조직이 손상되어서 만성화가 되거나 근육의 위축이 진행되면서 운동 기능의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15년 국내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요, 무려 16만 6,094명이나 되었고요. 2017년에는요, 18만 9,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편이고요. 40에서 60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의 골절로 인한 변형, 관절 탈구,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포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손목을 구부리고 펴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이라든지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요,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한 후에 손끝이 따끔따끔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화끈거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린 느낌 또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의 엄지 쪽 반쪽 부위와 이와 연관된 손가락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운전 도중에 손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통증이 오후가 지나서 야간에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손을 주무르거나 털고 나면 증상이 조금은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손에 쥐는 힘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정마개를 돌려서 열 때도 돌리는 힘이 약해지거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요. 혹시 염증도 발생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손가락과 손목이 아플 때는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이 어렵잖아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가락과 손목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인데요. 먼저 손가락을 힘껏 폈다가요. 꽉 주먹 쥐기인데요.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많은 직장인이라든지 가정주부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요. 손가락에 힘을 줘서 힘껏 펴서 5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주먹을 꽉 쥐고 5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손가락 사이사이를 벌리기입니다. 손가락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요, 손가락 벌리기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한쪽 손바닥은 바닥을 향한 상태로 쫙 펴줍니다. 반대손으로 검지와 중지 사이, 중지와 약지 사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를 차례대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마다 한 3초 정도 유지하신 뒤에 5초 정도 휴식을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10회 정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따뜻한 물에서 하시게 되면요, 손가락 근육이 이완이 돼서 스트레칭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 채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요, 고무공 쥐기인데요. 주먹을 쥐는 힘인 악력을 높이는 것도 손가락과 손목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말랑말랑한 고무공을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요. 손가락을 힘껏 쥐었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좌우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면서도요, 손의 섬세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재근을 강화할 수가 있지만요, 이미 손목 건초염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외상 이후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을 때도요,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관절 운동이 불편할 때, 손바닥이나 손등이 저릴 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나타날 때에는요, 그냥 집에서 파스나 붙이고 있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 병원에 가야 되는 손가락 혹은 손목 증상이 더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입니다. 어떤 손가락에서도요, 발생할 수가 있고요, 손가락을 펼 때 딸깍딸깍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모양을 할 때 나타난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건초염인데요, 손의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반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보다는 손목 움직임이 적은 버티컬형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결절종입니다. 각 관절의 약해진 부위에서 혹이 생기고요, 관절액이 새어나와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 나타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러한 관절염은요, 무릎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손이라든지 다른 부위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도 생소한 척골 충돌 증후군입니다. 척골은 손목 관절의 척측, 새끼손가락 쪽에 과도한 하중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섬유연골인데요, 손목뼈와 척골, 새끼손가락 쪽 뼈를 이어주는 인대로요,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을 때 파열될 수가 있는 곳으로 손목을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내가 손가락이 아픈 건지 아니면 손이 아픈 건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까요? 손바닥과 손목은 거의 근육이 없고요, 겉에서 거의 다 힘줄들이 만져지기 때문에요, 눌러보시는 것만으로도 한 80% 정도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경우에는요, 엄지나 검지의 첫 번째 마디를 구부리려고 할 때 딸깍하고 소리가 난다거나 구부린 후에 다시 잘 이렇게 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엄지손가락을 말아서 쥔 다음에 손가락을 말아 쥐고요, 손목을 아래로 꺾어줍니다. 꺾었을 때 날카로운 듯한 통증이 오게 되면 득회르뱅 손목 건초염으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꺾은 상태에서요, 손목을 쫙 늘려서 10초 정도를 유지한 뒤에 손바닥 쪽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저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위아래로 꺾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는데, 이때 양쪽을 꺾어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실 때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세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자세나 행동이 무리를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루에 2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력 운동이나 라켓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이 2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수축해 있는 경우에는요, 피로도가 갑자기 몰려오게 되고요, 손가락과 손목의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력 운동 후에는요, 집에 오시게 되면 한 10분 정도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시고 손을 풀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열이 나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냉찜질을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과 손목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중년 이후에 손으로 짚고 일어나시는 경우에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프신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라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